자, 들어갈게요. 두 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첫 회 이제 입문 과정이 하기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는데, 근데 요새 트렌드가 이제 첫 입문 과정에도 이제 점수를 이제 많이 다른 쪽으로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해요. 그죠? 하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요 11월 달까지는 이제 입문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12월 달 초까지 하고 이제 두 번째 주부터 저번 주에 제가 프린트 나눠드린 거는 지금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프린트를 제가 많이 나눠드릴 거예요. 나눠드리고, 저 나름대로 작년에는 PPT를 잘 안 썼거든요. 이제 올해는 이제 그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그 염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프린트 계속 모아두세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프린트는 균형 쪽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균형에 대한 거는 16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 이거 마스터하시면 되는데 이게 처음엔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좀 모르시고 그러면은 질문을 좀 많이 하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럴 거예요. 어머, 저 모르는데 뭐 질문하는데 하나도 모르는데 모르겠어 그러지 마시고 질문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딱 보면은 저도 이제 강의가 20년째니까 이 강사와 수강생들이 이제 이게 궁합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느낌이 아주 좋아요. 그죠? 그래서 합격생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그래서 이 분위기 그대로 가져서 계속 좀 따라오시면 돼요.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하셔서 이 경제론 파트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번에 총론할 때는 좀 괜찮았어요. 그죠? 경제론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첫 번째 하니까 요거 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 아까 이제 탄력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넘겨보세요. 탄력성도 조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끔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균형이라는 자체가 했었고요. 페이지 27페이지로 가보세요.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그런 단어가 있죠. 우리가 네 가지의 탄력성이 시험에 나오는데요. 일단 밑에 보시면 분수식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계산식이기 때문에 이제 계산 방식은 이제 첫 번째 천천히 한번 보는데, 자,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학교 다닐 때 분수라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분수. 그래서 천천히 가볼게요. 이 계산식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위에가 분자고 밑에가 분모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미모자로서 엄마가 아이를 얻는다. 그럼 이제 이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 방식이 나와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가장 간단한 거는, 자, 할게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분자 값을 구하는 게 거의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죠? 얘가 이제 알고 싶어서 처음에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3이고요. 얘가 2면은 이걸 곱하면 돼요. 그럼 3이 얼마죠? 6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만약에 어떻습니까? 만약에 얘가 2고 얘가 6이면 그냥요. 이건 나누면 돼요. 나누면 3이 나오겠죠. 그런가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요쪽을 구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죠? 그럼 요 분모를 밑에를 구할 때는 답에 나눈다. 나누게 되거든요. 이게 가장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럼 얼마를 얼마로 나누셔야 돼요? 6을 3으로 나누면 얘가 되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적어 놓으세요. 답에 밑은 나눈다. 자, 답에 민나. 무슨 뜻이야? 밑은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얼마를 얼마로 나누시면 돼요? 6을 3으로 나누면 2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답에 밑은 나눈다. 믿나? 오빠 믿나? 저는 믿어도 돼요. 자, 그래서 믿나가 제일 어려워요. 다시 할게요. 얘는 어떻게 구해죠? 뭐하고 뭐를 곱하면 돼요? 3하고 2를 곱하면 얘가 되는 거죠. 언더스탠드? 얘는 어떻게 구했죠? 6을 2로 나누면 되는 거고요. 얘는 어떻게 구했어요? 따라서 믿나? 뭐를 뭐로 나누셔야 돼요? 6을 3으로 나눠야 2가 된다는 거죠. 이거 연습하십시오. 하시고요. 그럼 만약에 자, 3을 2로 나눴다. 자, 6을 3으로 나누면 2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 숫자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숫자가 커지면은 3, 3은 9죠. 그럼 얘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례관계라는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얘가 6인데 얘가 2하고 3이면 자, 따라해보세요. 바꿀 수 있다.
그럼 얘가 3이 넘어가고 얘가 2가 내려가겠죠. 지금 보고 있나요? 그럼 얘가 숫자가 작아지면 얘 숫자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반비례. 그럼 얘가 반비되는 거죠. 저 지금 분수식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럼 이 분수하고 분자는 그냥이야 비례 관계예요. 근데 분수 그 숫자와 분모는 반비례 관계라는 얘기죠.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따라서 비율, 지수, 개수, 탄력성 이런 이제 분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가장 기본적인데 아까 제일 중요한 건 따라서 믿나 무슨 뜻이에요? 밑은 난다라는 자체가 좀 가장 좀 이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탄력성을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천천히 탄력성이라는 자체는 자, 따라서 자극에 대한 반응.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고 싶어요. 자극에 대한 반응.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을 알고 싶어서 자극이라는 게 올라가고 반응이라는 게 내려가요. 자,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 그래서 우리가 아니죠, 그랬죠. 자극에 대한 반응. 그래서 분모에 대한 분자. 자극이 내려가고 반응이 올라간다. 자, 그럼 우리가 펑션이라는 자체는 이제 영향을 주는 게, 자, 우리가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따라서 가격. 가격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수요량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는 거죠. 자, 그럼 주어지는 자극 같은데 반응이 다를 수도 있죠. 반응이 이렇게 하면 탄력적이고 조금이면 비탄력적이잖아요. 그걸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28페이지에 따라해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런 단어가 나오나요? 자, 들어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뭐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격 탄력성은 자,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가격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를 얘기하죠. 그래서 항상 여기에 대안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대안이 들어가고 그래서 수요량, 이게 이제 반응을 알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적어드리면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얘기해요. 수요량의 변화율을 얘기하는데 이 저자분이 책을 잘 쓰셨는데 저는 이제 가장 여러분한테 유력한 게 아까 밑에가 있는 게 분모고 위에가 분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따보세요. 분모에 대한 분자. 항상 여기에 대안이 들어가야 돼요. 대안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의 변화율에 대한 뭐의 변화율이라고 보셔야 돼요.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셔야 됩니다. 오늘 프린트 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2번 문제 보시면은 2번 문제 찾으셨습니까? 2번이 맞나 한번 틀렸나 한번 볼게요. 맞나 틀렸나 한번 선택해 보세요. 자, 아까 분모에 대한 분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뭐에 대한 뭐로 보셔야 되죠?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로 가야 된다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항상 뭐에 대한 뭐예요? 분모에 대한 분자가 되겠죠. 그죠? 그럼 자, 아직 여러분들이 나가진 않았지만, 자, 보세요. 시판. 나중에 부채를 지분으로 나누는 게 부채비율인데, 이건 뭐에 대한 뭐로 보셔야 돼요? 지분에 대한 부채. one more time. 뭐라고? 지분에 대한 부채. 만약에 부채에 대한 지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럼 분모에 대한 분자라는 거죠. 다시 갑니다. 자, 항상 분모에 대한 분자라고 얘기했나요? 그럼 이건 뭐의 변화에 대한?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라고 말씀하셔야죠. 그런가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뭐에 대한? 지분에 대한 부채라는 게 맞겠죠. 이거 할 수 있겠죠? 여기 가장 염리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분모에 대한 분자라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따라서 절 보세요. 따라서 분모에 대한 분자. 자, 따라서 분모에 대한 분자.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 이건요?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라고 보셔야지 2번처럼 체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언더스탠드?
그래서 별 붙여보세요. 이 가장 여기 분수에서 분수를 읽는 쪽에서 시험에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한번 자 갑니다. 액션이 되게 중요해요. 자 눈을 이렇게 까세요. 뭐에 대한 뭐 분모 분자. one more time. 그럼 이건 뭐에 대한 지문에 대한 부채. one more time. 뭐 지문에 대한 부채. one more time. 그래서 지문에 대한 부채. 할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돼? 눈을 잘 보세요. 눈 어떻게?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입니다. 답변.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희 아바타가 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깔아야 돼? 다시 한번 one more time.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화이팅. 그래서 이건 뭐야? 지문에 대한 부채 하셔야 돼요. 꼭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나중에 공부하다 보시면 알게 돼요. 알겠죠? 그러면 밑에 그냥입니까? 밑에 대안이 밑에 내려갑니까? 밑에 대한 위로 가셔야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게요. 자, 우리가 수요 법칙은 반대잖아요. 가격이 오르면 양이 줄죠. 따라서 반대 방향. 자,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잖아요. 탄력성은 크기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따라서 절대값을 씌운다. 학교 다닐 때 절대값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2가 나오면 플러스 2로 먼저 고시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탄력성에 대한 자체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탄력성을 어떻게 구하냐면, 자, 가격이 있고 양이 있으면은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곡선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어디가 최초값이냐가 중요하거든요. 최초값이냐. 그래서 여기를 최초값으로 두고, 자, 이 분필이 만약에 100원에서 120원으로 올라가면 가격이 오르면 양이 빠지죠. 그래서 우리가 10개에서 8개로 줄었다고 봐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가냐면, 자, 따라보세요. 원래의 가격이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죠? 원래의 가격이 밑으로 내고, 원래의 가격이 밑으로 내고, 자, 따라보세요. 가격의 변동분. 가격의 변동분이 위로 올라가요. 가격이 변화량으로 하지만 변동분이 많습니다. 자, 그럼 얘기해 보세요. 원래 가격이 얼마였죠? 100원. 자, 그냥입니까? 변동분입니까? 그럼 요 차이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20원이 상승한 거죠. 그럼 120원 올리셔야 돼요? 20원을 올리셔야 돼요? 요게 가장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20%가 가격이 상승하면 양이 빠지겠죠. 그럼 따보세요. 원래 수요량. 그럼 최초의 수요량을 찾으시는 거예요. 원래 수요량. 그 원래의 수요량은 그냥입니까? 원래는 10개였습니까? 10개에서 8개로 줄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수요량이 변동분이에요. 그럼 수요량이 변동분은 그 변동 자체가 몇 개가 줄어들냐는 거예요. 그럼 8개예요? 2개예요? 2개를 올리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원래의 개수는 몇 개였죠? 몇 개가 줄었죠? 2개의 변동분을 올리시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20%가 감소했으니까 1이 기준이에요. 얼마가 기준이다? 1. 그래서 크기를 본다면 크다 작다라는 건 기준이 없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되죠. 얼마가 기준이다? 1보다 크면 탄력성이 크고요. 1보다 작으면 탄력성이 작다라는 표현을 써요. 얼마가 기준이라고요? 1. 자, 그럼 갈게요.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20%가 감소했다는 건 그냥입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이 같습니까? 그럼 1이 기준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을 요 입셀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1이 탄력성이 1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단위 탄력적이라고 해요. 단위 탄력적.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서라는 건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근데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10%가 줄어들었다는 건 어떻게 돼요? 수요량의 변화가 작죠. 가격 변화하고 양의 변화가 작으니까 반응이 작죠. 그럼 얘가 0.5라는 거는 1보다 큽니까? 1보다 작습니까?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얼마가 기준이 되겠어요?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 작고 0보다는 크기 때문에 이걸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해요. 비탄력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40%가 줄 수 있죠. 자, 그냥입니까? 양의 변화가 더 큽니까? 그럼 주어진 조건에서 양의 변화가 크니까 더 반응을 했던 탄력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2가 된다는 건 그냥요 1보다 커요. 그러면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무한대보다는 작고요. 그럼 이건 그냥요 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완전히 반응하고 안 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아예 변화가 없어버려요. 그럼 탄력성이 제로인 걸 따르세요. 완전 비탄력적. 비탄력적이라고 해요. 완전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하고요.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반응이 아까 없었죠. 근데 굉장히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래서 무한대로 가는 것은 자, 요거는 따보세요. 완전 탄력적. 탄력적이죠. 그러면 얘는 완전히 반응을 안 했죠. 그래서 얘는 완전히 수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곡선이 수직이 되면은 무슨 비탄력적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가격에 대한 양의 변화가 있나요? 전혀 반응을 안 하나요? 그럼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말을 쓰고 완전 탄력적은 뭘까요? 완전히 반응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가격에 대한 반응이 완전 반응해서 벽을 뚫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무슨 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적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이건 그냥요 비가 들어갔어요. 그럼 시험장 가셔서 비읍을 적으세요. 그럼 무슨 비탄력적이 있겠어요? 완전 비탄력적. 이거 완전 비예요. 완전 탈이야. 그럼 안 먹혀 씨. 자, 그럼 봐봐요. 완전히 붙으면 완전히 서 있거나 완전히 누워 있겠죠. 완전히 서 있으면 무슨 비탄력적이고 완전 비탄력적이고 완전히 누워 있으면요 완전 탄력적이라는 거죠. 이건 반응이 있어요. 양의 반응이 없어요. 근데 이건 무한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맞아요? 얼마가 기준이라 그랬어요? 1. 얘가 기준이어서 이걸 우리가 직각 쌍곡선이라는 말을 써요. 직각 쌍곡선이다. 그럼 우리가 학교 다니실 때 자, 이렇게 해서 직각 쌍곡선을 그린다면 자, 여기가 각이고 양이면 임의의 점 두 점을 찍어서 여기 면적이 같으면 여기 변화와 여기 변화가 같다는 얘기예요. 얼마가 기준이라고요? 1. 그럼 요거는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적이죠. 그럼 탄력성이 작다라 그래요. 탄력성이 따라서 작다. 양의 변화가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파른 곡선이 되겠죠. 가파른다. 우리가 기울기라는 얘기 들으셨죠? 그럼 가파르니까 기울기는 크겠죠. 탄력성 기울기 반대고요. 탄력적은 완만해요. 완만해서 이렇게 탄력적이 되겠죠. 자, 탄력성은 따라서 자극에 대한 반응. 자극은 같은데 반응이 틀려요. 그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서 따라서 자극은 같다. 자극은 같으니까 주어진 조건이 똑같죠. 근데 주어진 조건은 똑같은데 그냥요 반응이 달라요. 양의 변화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보세요. 동영상 들으신 분도 제가 강의하는 자극은 틀려요. 강의하는 자극은 같아요. 같은데 개인적인 반응. 맞아요? 따라서 자극은 같다. 주어진 조건은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가 틀리다는 거죠? 반응이 틀리다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면 옆에서 짝꿍이 이렇게 내가 때리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하나 들어서 한 옆에서 2대 때렸어요. 따라서 2대 때렸다. 2대 때리면 1이죠. 얘기해봐요. 밑에서 2대 때렸는데 몇 대 때렸어요? 1대 때렸죠. 그럼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고 얘는 2대 때렸는데 얘 몇 대 때렸어요? 굉장히 탄력적이라는 거죠. 얘도 2대 때렸죠? 얘는 그냥 반응이 없어요. 완전 비탄력적이고 얘 2대 때렸는데 그냥 사정없이 때리죠. 무슨 탄력적이야? 완전 탄력적이에요. 따라서 2대 때렸다. 자극은 같다. 근데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제 강에 대한 반응이 별로 없어요, 지금요. 이해했어요? 그럼 내가 자극은 조금 똑같은데 반응이 같아요? 달라요? 그럼 주어진 조건에서 양의 변화를 보자는 거예요. 따라서 양의 변화. 양이 많이 변하면 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양이 변했다. 그럼 양이 똑같은데 얘는 양이 변화가 많이 변했어요? 적게 변했어요? 그러면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1보다 작고 탄력성이 작다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런가요? 자, 얘는 그냥요 양의 변화가 많아요. 그러면 주어진 조건보다 더 많죠? 그럼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그럼 탄력성이 작다, 크다. 크고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얘기죠. 맞나요? 얘는 그냥요 완전히 변화가 없죠? 무슨 비탄력? 얘는 무슨 탄력? 완전 탄력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제가 떠들어댄 게 28페이지 그 중간에 박스가 하나 있을까요? 자, 갑니다. 탄력성은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한 반응의 변도를 보는 것이다. 자, 따라서 주어진 변화. 자, 따라서 작은 같다. 작은 10%가 다 같다는 거예요.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대답해 다음 넘어가요. 맞아요? 그럼 자극은 그냥요 다 10%예요. 반응이 다르죠? 그럼 10%의 10%는 그냥이야 단위 탄력적이야. 1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주거니 조건에서 10%인데 반응된 양이 5%밖에 안 변하면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0.5는 1보다 작잖아요. 그런가요? 10% 주어졌는데 몇 %가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 양의 변화가 더 크니까 탄력적이죠. 그러면 2니까 1보다 크죠? 10% 반응했는데 무한대죠? 무슨 탄력적? 완전 탄력적이 되고요. 10%가 반응했는데 아예 변화가 0%면 완전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작을 알고 싶어요? 반응을 알고 싶어요? 그 수요량이 분자로 가서 그걸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잘 떠서 눈물 나네. 33페이지로 가요. 33페이지. 그림이 하나 보여요? 그럼 천천히 가볼게요. 아, 이거 글씨 잘 보입니까? 노안이어 갖고 시작. 완전 비탄력적 있어요? 서 있죠? 그럼 수평이에요? 수직이에요? 수직이고. 자, 비탄력적은 가파르죠? 가파르면 기울기가 크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단위 탄력적이 1이고요. 탄력적 있어요? 탄력적은 그냥요 완만해요. 그러면 누워있으니까 키가 작죠? 기울기가 작고요. 그 다음에 완전 탄력적 완전 누워있고 완전 비탄력적 완전히 서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잡냐면요. 잘 보세요. 시판. 교수님, 지금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 자, 갈게요. 탄력성의 결정적인 제가 어떻게 암기하느냐를 보는데 들어보십시오. 자, 그겁니다.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수요의 탄력성만 있을까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있을까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있겠죠. 그런가요? 자, 그럼 공급도 한번 해볼게요. 없는데 그냥 할게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인데, 공급량의 변화인데, 자, 얘도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 처음 하시더라도 공급도요. 공급 곡선은 서프라이니까 완전히 서 있으면 무슨 비탄력적이겠어요?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런가요? 완전히 누워 있으면 무슨 탄력적이겠어요? 완전 탄력적이겠죠. 맞죠? 그럼 가파를 수가 있고 완만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가파르면 탄력적이 있어요? 비탄력적이 있어요? 비탄력. 완만하면요? 탄력성. 그다음에 작에 대한 반응. 그러면 작은 같은데 반응의 양이 다르겠죠. 이것밖에 안 바뀌었으니까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얘는 더 탄력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가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할게요. 그냥 오늘은 그냥 재밌게 가는 거예요. 저랑 같이 수요의 탄력성을. 자, 갑니다. 자, 보세요. 그럼 아까 완전히 서 있으면 그럽니까? 완전히 비탄력적입니까? 그럼 따라서 비탄력. 비탄력은 서 있는 정도가 큰 게 비탄력적이에요. 그런가요? 근데 누워 있으면 그냥요 탄력적이에요. 아까 탄력적이 완전 탄력적이 누워 있었죠. 그럼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지금 보겠나? 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자 이렇게 해서 이 곡선이 이쪽으로 가면은 그냥니까 비탄력적입니까? 서 있는 정도가 크다는 거죠. 언더스탠드?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서 있는 정도가 작으니까 탄력적이라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갈게요. 서 있으면 뭐다? 누워 있으면요. 탄력적이라는 거죠. 지금 보고 있죠? 손 들어보세요. 서 있어요. 뭐예요? 비. 누워요. 서 있어요. 비. 누워 있어요. 박남조 씨 아세요? 그래서 학교를 배우면서 비탄력, 탄력을 배우신 거죠. 재밌게 해. 이렇게. 알겠어요? 그럼 서 있으면 뭐다? 감사합니다. 누워 있으면요. 탄력인데 기울기는 반대예요. 따라서 기울기는 반대다. 왜 학교 다닐 때 기울기라는 걸 배우셨거든요.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기 때문에 서 있는 정도가 더 큰 건 기울기가 크다는 말을 써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 가파를수록 기울기가 작다, 기울기가 크다. 완만할수록 기울기가 작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이걸 키라고 하세요. 따라서 키울기. 그럼 서 있을수록 뭐가 커? 키가 크죠. 그러면 기울기가 크다는 말을 써요. understand? 근데 누우면 누울수록 그냥입니까? 키가 작습니까? 작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갈게요. 자, 비탄력적은 그냥입니까? 서 있을수록 비탄력적입니까? 서 있을수록 비탄력적이죠. 맞나요? 기울기도 어떻게 할수록 기울기가 커요? 서 있는 게 기울기가 크다는 거죠. 맞죠? 누워 있는 건 뭐죠? 탄력성이 나는 거죠. 힘들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아까 탄력성이 크다 작다라는 건 그냥입니까? 1이 기준이었습니까? 1을 가지고 크다 작다는 표현을 써요.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가 탄력성이 0.5라는 건 그냥요 1보다 작다. 그럼 어떻게 표현하죠? 크다 작다. 탄력성이 작다는 표현을 쓰죠. understand? 그럼 탄력이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으로 하셔야 돼요. 잘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아까 2면 그냥요 1보다 크다. 작다 크다. 그럼 탄력성이 크다라는 표현을 써요. 작다 크다. 크면 비탄력 탄력이 나오는 거죠. 힘들다. 얼마가 기준이니? 1보다 크냐 작냐? 작죠. 그럼 탄력성이 작다라는 표현을 써요. 맞아요? 무슨 탄력적이 써야 돼요? 얘는 1보다 크죠? 그럼 탄력성이 어떻게 돼요? 크다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건 뭐예요? 탄력. 좀 공통적인 걸 보고 계십니까? 작다라는 건 내려가잖아요. 따라서 작다. 무슨 탄력적? 비탄력적이고. 지금 뭐 하는지 알아야 돼. 내 탄력성, 내 강의에 대한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탄력성이 없는 것 같아. 지금 뭐 있어요? 그럼 탄력성이 작다라는 건 그냥 짝대기가 내려가. 무슨 탄력적이라는 데 있고 비탄력적이라는 거고. 탄력성이 크다는 건 짝대기가 밑으로 옆으로 가죠. 조금 많이 한 거야. 맨날 틀려. 묻지 마세요. 탄력적이죠.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 할게. 얼마가 기준이야? 0.5는 그냥이야 1보다 작다. 내려간다. 무슨 탄력적이야? 비탄력적 잡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자, 2는 1보다 작다, 크다. 탄력성이 크다. 뭐다? 탄력적이라는 거죠. 언더스탠드? 연습 계속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보세요. 10번 보세요. 여러분들 비탄력적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양의 변화가 작습니까? 가격 변화가 더 크다는 게 비탄력적이에요. 그런가요? 탄력적은 어떤 변화가 크죠? 양의 변화가 더 크다는 거죠. 이거 됐다 헷갈려요. 그죠? 다시 할게요. 얘는 뭐의 변화가 더 크고 양의 변화가 작다는 거죠. 작에 대한 반응이 적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얘는 뭐에 대한 변화가 더 크다는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가 더 크다니까 반응을 더 많이 했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가격이 더 변하면 뭐라고? 양이 더 변하면 탄력적으로 바꾸셔야 돼요. 맞나요? 자, 그럼 우리가 보세요. 칠판. 비탄력적은 그냥이야 서 있어. 탄력이야 비탄력이야. 탄력성이 크다 작다. 까먹었어? 작다라고 하셔야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냥이야 완만해. 탄력성이 작다 크다. 그럼 1보다 크다는 얘기죠. 맞죠?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서 있는 게 프라이스고 누워 있는 게 양이었죠. 그럼 비탄력적은 서 있는 정도가 더 커요. 그럼 다음에 가격이 더 크다. 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죠. 맞나요? 근데 누워 있는 건 그냥요 양이 더 커요. 양이 더 크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손 들어보세요. 다음에 비탄력.
비탄력은 뭐가 더 커요? 가격 쪽으로 더 많이 바뀌는 거죠. 맞나요? 탄력 쪽은요? 양이 더 바뀌는 거죠. 가자. 알았어. 나봐요. 그래서 비탄력! 손 들어보세요. 뭐가 더 커요? 가격 쪽이 더 크다는 거죠. 언더스탠드? 그다음에 탄력. 탄력은 뭐가 더 크다는 거죠? 양이 더 크다는 거죠. 이거 가져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탄력성은 따르세요. 자극에 대한 반응. 자, 얘는 양의 변화가 적죠. 그 모의 변화가 크고요. 얘 모의 변화가 큽니까? 양의 변화가 크다는 거죠. 맞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크다는 거는 그냥요, 이건 가격이 크다는 거고요. 이거는요, 양이 크다는 거죠. 언더스탠드? 그럼 이렇게 서 있어요. 서 있으면 모의 변화가 크고요. 누워 있으면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좀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잡으셔야 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힘들어. 얼마나 기준이야? 힘들어 죽겠어. 0.5는 얘보다 커, 작아? 초등학생도 알겠다. 그럼 크다, 작다. 탄력성이 감사합니다. 벌써 앞서가시네. 얘는 1보다 탄력성이 크다. 뭐다? 탄력 쪽이죠, 탄력죠. 손 들어보시면 요거는 뭐가 크고요? 가격이 크시고, 요거는요? 그럼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뭐가 크고? 탄력적이라는 것은 벌써 30% 먹고 들어간 거예요. 언더스탠드? 그래서 이게 누가 크냐에 따라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보시고. 힘들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할게요. 살이 안 빠져. 미치겠어. 살이 안 빠져.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29페이지 갈게요. 가격 탈락성 이제 하겠어요? 가격 탈락성 했고요. 어머. 거기 보시면 이제 29페이지 가시면 소득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연습 문제라는 게 하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까 분수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자, 이걸 그대로 살려가지고 갈게요. 제가 약자로 쓰면 안 되니까. 이건 따라서 가격 탄력성, 가격 변화율, 수요량이 변하는 게 있죠. 이걸 대입시켜서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자, 할게요. 그러면 자, 천천히 가볼게요. 연습 문제 지금 보고 계십니까? AGI 가격이 몇 퍼센트 상승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10%가 상승했다고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대답해 다음 넘어갑니다. 맞나요? 이 상태에서 수요량이 몇 퍼센트 감소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20이죠? 지금 보고 계셔요? 절대값을 씌우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죠? 그럼 20을 그냥 10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20에 10이 2배죠? 그럼 탄력도가 얼마예요? 2가 되는 거죠. 맞나? 마이너스예요? 그냥 2예요. 자, 중간 점검. 얘는 탄력성이 크다, 작다? 얼마가 기준이에요? 1이 기준이잖아요. 제가 좀 도와주세요. 얼마가 기준이라고요? 그럼 탄력성이 크다라고 하셔야죠. 비탄력적이 아니라 탄력적이라는 말을 써야죠. 가만히 있고 말고 적어야지. 옆에다가. 지금 몇 번 하고 있는지는 알아요? 연습 문제 하고 있어요. 플러스 2 있어요? 그럼 이건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뭐보다 크니까. 1보다 크니까. 그럼 탄력성이 작다, 크다. 가파르다, 완만하다. 완만한 곡선이 되겠죠. 언더스탠드? 오케이. 그 다음에 갈게요. 니은 있어요, 니은? 자, 이제 가격이에요, 소득이라는 게 나와요. 소득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요의 소득 탄력성. 가격이다, 이제 소득이다. 소득. 그래서 우리가 가격에 대한 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소득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가 되겠죠. 자, 따라서 소득에 대한, 그럼 소득이 어디로 가겠어요? 위로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내려가고 수요량이 올라가겠죠. 언더스탠드? 뭐가 내려가요?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가 되겠죠. 수요량의 변화율. 자, 가볼게요. 자, 갑니다. 여러분들 정상제 열등제라는 거 들어오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이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은 크기를 얘기하는데요. 얘는 따라서 방향을 본다.
그래서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을 보는 거예요. 같은 방향이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소득이 늘어나면 양을 늘리는 게 따로 정상제였어요. 소득이 늘어나면 양을 늘리는 게 정상적인 제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로 같은 방향이다. 플러스 값이다. 플러스 값을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탄력성이 0보다 커서 플러스 값이 되는 것은 정상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열등제 같은 건 소득이 낮은 사람이 선호하는데 중고차 같은 건 소득이 높으면 안 사죠. 우리가 소득이 높으면 양을 줄이는 게 따라서 열등제.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건 보완제가 되는 거죠. 지금 잘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플러스가 되면 무슨 제? 마이너스가 되면. 그러면 정상제는 소득과 양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열등제는 그냥입니까? 반대로 움직입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대입시켜 볼게요. 지금 연습 문제 하나 있네. 자, 그러면 천천히 가볼게요. A의 제와의 소득이 몇 %가 증가했어요? 10%. 그러면서 수요량이 몇 %가 증가했대요? 20%. 그럼 같은 방향이니까 정상적인 제화죠. 그럼 2를 15로 그냥 나눠버리면 되거든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그냥입니까? 같은 방향입니까? 그럼 플러스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이면서 이 제화는 무슨 제다? 정상제라는 얘기죠. 언더스탠드? 이렇게 보시고요. 2번 갑니다. 2번 가시면 비제화는 소득이 몇 %가 증가했어요? 10%. 근데 양이 빠졌죠. 그럼 수요량이 10%가 감소했죠. 이건 보완제라는 뜻이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이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은 정상제다. 이건 보완제다. 보완제 역할을 한다는 요게 이제 답이 되겠죠. 여기까지 가시겠죠? 여기까지 그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교차로는 이제 둘 이상이 되니까 하나가 아니라 두 제화에 대한 탄력성을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X제가 내려갔고 Y제가 올라갔죠. 그럼 따라해보세요. 다른 제화의 가격. 해당 제화입니까? 다른 제화입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왜 저번 시간에 보완제하고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무슨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대체제라는 게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대체제를 볼게요. 자, 대체제는 그냥입니까? 대신할 수 있는 제화입니까? 용도가 비슷해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콜라가 비싸면 사이다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보완제는 함께 쓸 때 형이 커지죠. 커피에 설탕이니까 이런 보완 관계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넘겨보시면 대체제부터 가볼게요. 대체제부터. 보완제는 잘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대체제부터 가볼게요. 대체제 찾으셨습니까? 천천히 가볼게요. 자, 대체제는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에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그래서 우리가 그 해설해 보시면은 우리가 위에가 Y제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고요. 밑에가 X제의 가격의 변화율이라면 칠판 보세요. 제화가 같습니까? 제화가 다릅니까? 다른 제화에 따라서 탄력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차에 대한이라는 교차라는 것은 얘가 아니라 X제 가격에 대한이에요. X제 가격에 대한 Y제에 대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30페이지 가시면 대체제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자, 그럼 갈게요. 천천히 갈 테니까 저랑 따라오세요. 자, 지금 이 저자분이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대체제라고 해놓으셨어요. 뭐하고? 그럼 아파트가 비싸면 연립주택 사시겠죠? 그럼 이게 무슨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대체제의 관계죠. 잘 보고 계시죠? 자, 그럼 우리가 천천히 갈게요. 만약에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사시겠어요? 아파트 수요량을 줄이겠어요? 줄이고 연립주택을 많이 사겠죠. 자, 그러면은 줄이고 연립주택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했다면 자, 이 재화에 대한 성격은 무슨 제를 얘기한다? 대체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럼 여쭤볼게요. 지금 연립주택을 늘렸다는 것은 연립주택 가격이 떨어져서 그래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서 그래요? 그럼 아파트는 얘한테 대체제의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럼 대체제가 비싸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안 사고 내 걸 산다는 거죠. 그럼 대체제의 가격과 나는 따라서 같은 방향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럼 같은 방향은 제가 아까 플러스 값이 나온다 했죠. 자, 그래서 이건 탄력성이 0보다 커요. 0보다 크니까 이건 대체제라고 보면 돼요. 문제라고 본다? 대체제. 가겠습니다. 갑니다. 자,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는 줄이고 대체 관계에 있는 연립주택을 늘리죠. 이거 무슨 관계입니까? 대체 관계죠.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내게 늘어났다는 거죠. 따라서 같은 방향입니다. 아파트가 대체제 가격이 오르면 내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하락하면 아파트를 늘리고 내 대체에 대한 연립주택 수요를 줄이겠죠. 그럼 아파트의 가격과 연립주택 수요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반대 방향. 근데 어떻게 돼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니까 아파트 수요량은 늘어났고 연립주택 수요량은 줄었죠. 그럼 가격대 수요는 가격대 수요는 같이 움직인 거죠. 그러면 대체제와 대체제 교차 타겟은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 플러스 값이 나온다. 플러스 값이 나와서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자, 할게요. 시판. 자, 따라해보세요. 대체제 가격과 해당 재화는 같은 방향이다. 그러면 대체제가 비싸면 해당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다른 방향, 같은 방향. 그럼 마이너스 값이 돼요? 플러스 값이 돼요? 플러스 값이 되면 대체제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저자가 여러분들 왜 뿔대 안경 아세요? 뿔대 안경? 그럼 부호가 플러스면 그냥이야? 뿔대야? 그래서 뿔대. 플러스가 나오면 무슨 제? 마이너스가 나오면 보완제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전 페이지 가시면 따보세요. 보완제가 나왔을 거예요. 보완제 찾으셨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커피에 설탕 타 먹죠? 그럼 커피와 설탕은 대체 관계겠어요? 보완 관계겠어요? 보완 관계라는 거죠. 아파트의 아파트 부지가 같이 따라간다는 거는 함께 있을 때 효율 크는 게 보완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커피에 설탕 타 먹듯이 아파트에 아파트 부지가 들어가죠. 이건 무슨 관계다? 보완 관계예요. 지금 보고 계시죠? 자, 우리가 그러면은 아파트에 대한 커피의 가격이 상승하면 커피만 주겠어요? 설탕도 줄겠어요? 설탕. 그럼 아파트 부지도 안 사겠죠? 그러면 우리 아파트 부지에 대한 이 수량은 따라서 반대 방향이다.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무슨 제다? 보완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따라서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 자, 지금 여러분들 29페이지는 보고 계셔요? 그러면은 이거는 아파트와 아파트 부지는 무슨 관계이고?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만 줄어요? 아파트 부지 수요량도 줄어요? 그럼 커피 가격이 오르면 커피만 줄어요? 설탕도 줄어요? 그럼 아파트와 이 아파트 부지는 보완 관계라는 얘기죠. 그럼 그냥이니까 반대 방향입니까?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부지 수요량은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무슨 말씀이죠? 알겠죠? 자, 여기 헷갈린 게, 자, 따라서 가격 대 수요. 수요 대 수요예요? 가격 대 수요예요? 수요는 대체제는 반대고 보완제는 같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이니까 가격 대 수요입니까? 그래서 다른 제와의 가격 대 수요니까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칠판 한번 보세요. 교차 탄력성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 소득 탄력성까지 갔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칠판.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대체제라고 했어요. 지금 무슨 문제?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는 줄이겠죠. 연립주택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연립주택은 연립주택 가격이 떨어져서 그래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그래요? 그럼 대체제 가격이 나한테 영향을 준 거죠. 맞나요? 그럼 이거는 연립주택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자, 여기 아파트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에 영향을 받는 거죠. 맞나요? 그럼 아파트 가격에 대한 대체제가 오르면 내주택이 늘어난다는 건 그냥입니까? 이게 같은 방향입니까? 무슨 제어가 되죠? 대체제가 플러스로 간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여러분들 커피와 설탕은 무슨 관계죠? 서로 함께 있을 때 도움을 주죠. 그럼 커피가 오르면 커피만 줄어요? 설탕도 줄어요?
그럼 커피 가격과 설탕에 대한 것은 보완 관계라는 거죠. 맞나요? 그럼 얘와 얘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이제 이게 가장 헷갈리는데 여러분들 눈높이 가는데 자, 칠판 보세요. 대체제는 그냥요 대신할 수 있는 재화예요. 하나를 줄이면 하나를 안 사잖아요. 대답해 주십시오. 근데 여기서는 수요 대 수요입니까? 가격 대 수요입니까? 수요 대 수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언더스탠드? 수요 대 수요를 나타내는 거야. 교토 들었으면 가격 대 수요야.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지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냥이야 대체제 가격이야. 대체제 가격이 비싸면 사시겠어? 안 사시겠어? 안 사고 내 거 사죠. 그럼 대체제가 없으면 내 것도 늘어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럼 이 방향이 같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플러스면 아까 뿔테 안경 있었죠? 그래서 플러스는 뿔테다. 뿔테 안경이 돼요. 맞죠? 자, 그래서 수요 대 수요. 수요 대 수요는 보완 관계는 같이 움직여요. 얘기 좀 해주세요. 커피가 늘어나면 설탕도 늘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지우실 게 여기는 수요 대 수요입니까? 가격 대 수요입니까? 수요 대 수요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언더스탠드? 수요 대 수요예요? 가격 대 수요예요? 수요 대 수요는 보완제는 커피 늘어나면 설탕도 늘어나거든요. 맞나요? 근데 여기는 수요 대 수요입니까? 가격 대 수요입니까? 커피 가격과 설탕의 수요량이 연관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커피 가격이 오르면 커피만 줄어요? 설탕 수요도 줄어요. 그러면 이 보완제 가격과 이 해당 수요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제다? 보완제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저자가 뿔테 안경 기억나시죠? 뿔테 기억나세요? 뿔테라는 거는 어떻게 암기하시라는 거죠? 플러스면 대체제라는 거죠. 맞나? 근데 내가 보완제까지 가져갈게. 그래서 거기다가 적어놔. 자, 따라서 야매. 그래서 나는 29페이지 가시면 교차 탄력성 있죠. 거기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옆에다가 어떻게 적냐면 야매라고 적었어요? 어떻게 적냐면 대가리에 뿔이 달린 애가 있어요. 대가리에. 그다음에 대가리에 뿔이 달렸다. 뿔이 달린 애가 있어요. 그럼 뿔은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플러스죠. 그다음에 대가리에 뿔 달린. 나중에 이 야매도요. 굉장히 중요한 건 이 야매를 만들려면 제가 인터넷에 쓰셔서 그 단어를 찾아봐야 돼요. 따라서 보마는 뭐냐면 보마는 임금님이 타고 다니는 말을 얘기를 해요. 그죠? 따라서 보마. 근데 뿔이 달렸어요. 뭐가 달렸다? 유니콘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뿔 달린 보마. 오마타임 뿔 달린 보마. 자, 그러면 대가리가 대체제예요. 무슨 대체제? 적으세요. 대가리에다가 대체제. 대체제가 뭐가 달렸어요? 뿔 달렸죠. 연구 많이 한 거예요. 대가리에 뭐 달린? 뿔 달렸죠. 그럼 대체제는 플러스죠. 가자. 요거만 하고 좀 쉬었다 갈게. 대가리만 하고 갈게. 대가리에 뭘 달렸어? 그럼 이 저자는 뿔테만 간 거죠. 뿔테만. 하나 더 간 거예요. 보마는 임금이 타고 다니는 말을 보마라 그래요. 인터넷 뒤지면 나와요. 보마라고. 아주 비싼 말이 보마예요. 그럼 교수님 왜 보마는 무슨 뜻이에요? 보완제는 마이너스는 뜻이에요. 자, 보완제는 뭐라고요? 마이너스는 뜻이에요. 언더스탠드?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간다면 암기할 수 있다는 거죠.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진 거죠. 대가리에 뭐 달린? 보마가 뭐야? 보마가 임금이 타는 말이에요. 여러분 유니콘 아세요? 유니콘? 유니콘을 우리나라는 보마라고 했어요. 뭐가 달렸어요? 뿔 달렸어요. 뿔 달린. 뭐 달린? 어디에? 대가리가 중요해요. 대가리가 무슨 죄고? 대체제는 뭐라고요? 뿔이 뭐냐고. 플러스. 뿔만 달려. 보마 알아요? 보마? 임금이 타는 말? 보마는 뭐를 줄임말이야? 마이너스만 나오지 말고 보완제는 마이너스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암기할 수 있겠어요? 뿔 달린 자, 그러니까 대가리가 먼저 나와야 돼.
야무지 잘 가야 돼요. 뭐에 뿔 달림? 그럼 자, 가만히 있어. 대가리에 뿔이 달았다면 대체제는 뭐다? 플러스가 돼요. 보마 알아요? 보마. 인터넷 뒤져봐요. 보마. 임금이 타는 말. 보마. 마. 잡으셔야 됩니다. 집에 가면 아주 생각해요. 이게 뿔 달린 보마 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어디에 뿔이 달렸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대가리 뿔. 힘들어 죽겠다. 재밌어요? 난 재밌는데. 난 강의를 즐겨. 가만히 있어봐. 자, 다시 갈게. 자, 따라서 대체제 보완제. 플러스냐 마이너스가 중요한 거죠. 이해갔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에 칠판 수요 대 수요입니까? 가격 대 수요입니까? 수요는 반대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체제는 반대 방향이란 말이에요. 언더스탠드? 근데 여기는 수요를 물어봤어요. 다른 가격을 물어봤어요. 대체제 가격을 물어봤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체제는 그냥요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럼 대체제가 비싸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대답은 잘해요. 내 걸 늘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향이 같은 방향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플러스 값이 나와요? 플러스 값이 나온다는 거고요. 맞나요? 보완제는 함께 쓸 때 효율이 커지죠. 근데 중요한 건 수요 대 수요예요? 가격 대 수요예요? 수요 대 수요는 아니죠. 수요 대 수요는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여기는 뭘 물어봤습니까? 가격을 물어봤거든요. 응? 커피와 설탕은 보완 관계지. 내 눈 봐요, 내 눈. 허경영이야, 내 눈을 잡아. 지금 보고 있어요? 커피와 설탕. 그죠? 보완 관계란 말이에요. 그죠? 커피가 비싸면 커피만 주겠어요? 설탕 주시겠어요? 뭐의 가격이 높아서 그래요? 커피의 보완 가격이 높아서 그렇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같은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다.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대체제는 플러스, 보완제는 마이너스인데 이게 집까지 간다는 자체는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아까 따졌어요. 보마, 임금이 타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유니콘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어디에 뿔이 달았어요? 뿔 달린 뭐가? 보마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루에 하나씩은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기는 뿔탭밖에 안 나왔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노력하는 강사예요. 보마까지 찾아낸 거죠. 뭐 달린? 대가리에? 근데 여러분들 그거 다 아셔야 돼. 대가리의 대체가 뭐죠? 뿔이 뭐죠? 반대 방향, 같은 방향. 같은 방향. 대체제 가격이 높으니까 내게 들어가게 된 거죠. 맞아요? 그 유명한 임금이 타는 말 아세요? 죽입니다. 보마를 아십니까? 보마가 유니콘이죠. 보마. 어떻게?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그럼 커피 가격과 설탕은 더한 관계라는 얘기죠. 이거 할 수 있겠죠? 열심히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럼 교차 타락성은 그냥 가격 대 수요입니까? 수요 대 수요가 아니에요. 가격에 대해서 내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걸 잘 보셔야지만 맞출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언더스탠드?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유니콘이 있었나요? 뭐가 달린 대가리에? 보마가 뭐예요? 이미 타는 말인데 그거는 야매고 보마는 보완제는 마이너스 뜻이죠. 아시겠죠? 뭐에 뿔 달린? 대가 뭐냐? 대체제는 플러스, 보완제는 마이너스라는 거죠. 근데 수요 대 수요다, 가격 대 수요다. 가격 대 수요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걸 조금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 뿔 달린 보마 괜찮아요? 어제 새벽 2시에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